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10월 중순이 지났네요. 자, 오늘의 내 손의 소확행 스마트폰 2단 증폭기 만드는 시간으로 첫 번째로 준비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재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메인이 되는 레이저 우드 반제품, 이렇게 제법 크게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서랍도 만들고 채색도 할 거기 때문에 좀 재료가 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채색이 들어갈, 오늘은 마카펜을 사용할 게 아니라 물감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색깔 정도로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물감을 준비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로 쓰는 평붓, 둥근 붓이 아니라 평붓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립을 할 때 필요한 목공풀 꼭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서랍을 장식해 줄 이렇게 레터링 같은 거, 글자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레터링이 돼도 되고 스티커를 준비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레터링 준비하시고, 나중에 칼, 장식을 할 때 쓸 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감 채색을 할 때 옆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감아줘야 될 종이 테이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물티슈 준비해 주시고, 물티슈 외에 우리가 쓰지 않는 행주 같은 것을 빨아서 따로 이렇게 물을 적셔서 준비해 주셔서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감에 필요한 바니쉬를 꼭 무광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팔레트보다는 잘 안 쓰거나 오래된 호일을 준비를 해요. 그 팔레트 대신에 호일을 잘라서 물감 대용으로 조금씩 쓰다 보면 또 간단하게 또 정리하기도 쉽고 깨끗하게 쓸 수 있으니까, 굳이 팔레트가 없으신 분들은 호일을 사용하셔도 되고, 붓이나 이렇게 세척을 하기 위한 물통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구자막에 이렇게 장식을 할 스티커 준비해 주시고, 오늘은 물감을 사용할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기 꼭 준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가 준비되었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오늘은 사실은 채색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조립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랍을 먼저 조립을 하고 제가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크기에 여기 보면 판이 반제가 굉장히 좀 큼직큼직하긴 한데 복잡하게 보여요. 근데 복잡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서랍이 되는 부분부터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판에서 보시면 제일 끝에 이렇게 끝에 있는 아이부터 모양을 맞추셔서 빼주시고, 앞에 보면 이렇게 또 비슷비슷한 모양끼리 크기를 떼내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입구 앞쪽이 되는 부분과 또 옆쪽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다시 같은 크기의 이렇게 네모난 상자를 만들기 위한 모양 틀을 제거해 주시고, 바닥이 되는 판을 먼저 또 제거를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제일 큰 아이를, 그 다음에 큰 아이를 꺼내셔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끼울 수 있는 모양이 다 뚫려 있는 아이들, 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셔서 일단 꺼내 주시고, 큰 아이는 잠깐 옆에다 두시고, 자, 이 아이를 서랍을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립을 먼저 할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큰 아이들을, 그림을 항상 조립하기 전에는 이 아이들이 어디에 맞는지를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틀을 잡아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맞지? 어디가 많은 것 같아. 그럴 때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렇게 되면 각 기둥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다 보면 다 맞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끼우고, 색칠을 할 거니까 굳이 뭐 깨끗한 부분, 안 깨끗한 부분 구분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끼우고 또 여기도 이렇게 끼우는데, 그냥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수업 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렇게 끼워지는 부분에 이렇게 점을 찍듯이 살짝 자, 눕히고 점을 찍듯이 살짝 이렇게 채색을 하듯이 풀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끼워주시면 이렇게 이 아이들이 딱 끼워지고, 잠깐 눌러주시면 이렇게 얘들이 서 있어요. 풀은 어차피 말라서
투명해지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잠깐 잡아주시고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마지막에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서랍은 완성됐어요. 잠깐 마르는 동안에 이 아이들을 옆에 두고 또다시 전체 몸통이 되는 큰 아이를 이 아이를 이렇게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을 큼직큼직하게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을 다 분리시켜 주세요. 분리를 먼저 하시고 잘 떨어지니까 억지로 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톡톡 당기면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셔서 쓰는 아이들은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뭐가 많아요. 자 2단이기 때문에 서랍이 들어갈 부분을 남겨놓으시고 자 제일 큰 아이 이 아이가 밑바닥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랍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몸통 기둥을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옆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2개가 있어요. 여기 이쪽에 끼워주시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구멍이 2개 있는 데를 끼워주시고 자동차 같이 보이시죠? 이렇게 2개를 끼워주시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처음에 잡아주기 위해서 기둥 옆부분에 이렇게 풀을 찍어주세요. 끼워 들어갈 부분에 자 이렇게 해서 옆부분을 양쪽을 먼저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자 이 가운데 부분이 또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 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서랍이 들어가고 2단이 되게 하려면 또 소리가 증폭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큰 구멍이 뚫린 조각을 다시 점을 살짝 찍으시고 여기 얘들은 이쪽 옆부분에 이렇게 살짝만 레프를 찍어서 자 이쪽 부분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나면 나중에 서랍이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양쪽에 튀어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이러냐면 가운데 이렇게 통이 되는 곳에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붙는 부분에만 점을 찍듯이 살짝 찍어주시고 이렇게 붙이고 나중에 채색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많이 찍거나 이렇게 해서 지저분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이렇게 세우시면 잘 보이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거 하실 때 잘 보시면 자 이쪽 면은 길이가 길어요. 이쪽 면은 짧아요. 길이가 긴 쪽이 밑으로 가게. 자 길이가 긴 쪽이 밑으로 가서 이 구멍에 쏙 들어가게 끼워주세요. 그래야만이 잘 맞기 때문에 안 맞는데 계속해서 씨름하시고 하시다 보면 부러지니까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울림통 선반이 되게끔 만들어진 데를 이렇게 끼우시면 딱 들어가요. 깨끗하게 들어가고 주변에 혹시나 이렇게 튀어나가거나 있는 것들은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닦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을 붙여야 되겠죠. 자, 스마트폰이 꼽혀야 될 부분이 앞으로 오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아이들도 점을 찍듯이 조금씩만 찍어주시고 옆부분에다가 찍어주시고 이렇게 찍어서 자 반대로 튀어와 나와 있는 부분들과 맞물리는 부분을 잘 맞추셔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비어 있어요. 자 여기가 비어 있는 거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에다가 점을 콕콕 찍듯이 아까처럼 발라주시고,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1단계 조립은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완성된 것을 하나하나 재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색에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이제 풀 작업을 해서 붙여놓은 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서랍 안쪽을 나는 칠하기 싫어 이러시고 색칠을 안 하시셔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하지 마시고 이 채색을 안쪽으로 가능하면 우리가 전체 통 색깔이 되든 포인트 색깔이 되는 걸 칠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전체 몸통에 칠해지는 색깔을 저는 오늘 그린색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먼저 물감을 짜서 손에 묻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다뤄주시고요. 자, 붓에는 이렇게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아크릴 물감을 쓰실 때는 항상 붓이 말라있는 상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쪽과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남겨두고 나머지 색깔 먼저 색칠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게 두께가 그렇게 두껍거나 표면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젯솔은 따로 바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렇게 아크릴 물감을 2번 세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하셔서 더 깨끗하고 예쁘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검은 접착이 됐던 부분은 이렇게 좀 물감을 많이 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시고 이렇게 쓸어내려 주시면 훨씬 깨끗하게 채색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발라주시고 테두리는 문질러 주시고 테두리로 가실 때는 이렇게 붓을 쓸어내리듯이 하셔야 밑에 바닥 부분에 물감이 그렇게 묻거나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조금씩 깨끗하게 채색을 해주세요. 2번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많이 바르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뭉치고 말릴 때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바르시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씩 자주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끝난 거는 드라이기로 말려줍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드라이기로 말려주시는데 드라이기로 말리실 때 막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안 하시, 그렇게 되면 주변에 물건들이 다 날아가거나 이렇게 발목이 아파요. 그렇게 많이 흔들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만에 이렇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안쪽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구석구석 빠지지 않게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자, 이제는 몸통을 칠해 줄 건데요. 몸통을 칠할 때는 이렇게 붓을 하나를 가지고 통에 서랍에 색칠했던 것을 통에도 몸통에도 같은 색으로 칠할 것이기 때문에 붓을 한 번에 칠하시고 포인트 되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칠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자, 옆부분부터 자, 이렇게 몸통이 다 칠됐고요. 같은 색으로 칠을 다 했고,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에는 다른 색깔을 칠해 줄 건데요. 서랍은 열었다 닫았다 할 거라서 색을 칠해 줬지만, 이런 안쪽에는 굳이 칠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칠을 하기도 쉽지도 않지만 또 깨끗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 되는 부분에는 이렇게 칠을 해줄 거예요. 두 군데를 칠을 해줄 건데, 코랄 레드 색이에요. 이 색은. 자, 조금만 짜서. 아까 쓰던 붓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칠을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이렇게 깨끗한 붓으로 이렇게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색을 칠을 해줄 건데요. 제가 이제 뿌리는 거는 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기가, 이게 촬영장이 조명이 있고 이러니까 물감이 빨리 말라요. 그래서 약간의 물을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면 훨씬 붓이 잘 발라지고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서 2번을 바를 거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해서 재색은 끝났고요. 여기다 이제 마무리로 이제 바니쉬 작업을 해서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채색의 마지막 단계인 이제 바니쉬 작업을 해줄 건데요. 바니쉬를 이것도 2번 바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태도 붓에는 물이 없어야 되고요. 이렇게 칠을 한 다음에 얇게 칠해주세요. 얇게 해서 2번 칠을 할 거기 때문에 얇게 칠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채색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장식을 붙여주고 레터링을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주변을 정리를 좀 하시고 마무리 꾸미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니쉬 2번까지 다 채색을 하고 완전히 마무리가 돼서 완전히 바짝 마른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땡큐라는 레터링을 제가 따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에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붙일 때는 우리가 항상 나무에 붙일 때 하는 작업 있죠? 점을 찍듯이 콩콩콩 이렇게 몇 군데만 발라주세요. 많이 바르신다고 해서 잘 붙어 있고 적게 붙인다고 해서 잘 안 붙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몇 군데만 이렇게 바르셔서 살짝, 자, 구성을 잘 잡아보시고 제가 볼 수 있도록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글자가 깔끔하게 붙습니다. 이 글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채색을 안 해도 이 자체 나무 느낌 그대로 붙여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마를 동안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 보면 되게 모양이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V자 모양들이 이렇게 물결치듯이 가는 것이 있고, 로프 모양 같은 게 있고, 라운딩 몰드 같은 게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번에는 로프 모양을 붙여볼 거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뜯어보시면 길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 아이를, 자, 뒷부분부터 붙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뒤에 라인을 맞추셔서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고, 자, 이 끝은 칼로 그냥 커팅을 살짝 갖다 대면 잘려요.
그래서 꾹꾹 눌러주셔야 잘 붙고요. 또 그 다음 남은 부분은 겹치게 붙여주세요. 끝을 겹치게 해서 라인을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도 이렇게 버릴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내려오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발라주시고, 밑에가 조금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하나 더 뜯으셔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채색이 잘 안 되고 예쁘게 안 됐어 하시더라도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로 꾸며주시면 전혀 표도 안 나고 깔끔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뜯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아까처럼 남아있는 것은 연결되게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면 단순하게 보였던 색칠만 했던 것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무늬가 생기고요. 이렇게 앞쪽에서도 서랍이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예쁜 작품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꽂아 주시고, 앞에는 이런 소품 같은 것들, 우리 충전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넣어 주셔서 해야 되고, 소품 같은 거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들 이렇게 같이 보관해 주시고요. 이렇게 서랍을 잠궈 보면, 지금 제가 바니쉬를 칠해놔서 조금 빡빡하긴 한데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 올라오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올려놓으시고 영상을 본다든가 뭐 게임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큰 화면을 보실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고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지금 음악이 증폭이 되어서 나오는 스마트폰 2단 증폭 스피커 완성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2단 스마트폰 증폭 스피커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간단하고 뭐 복잡한 거 없이 이렇게 재미있게 오늘 2단 증폭 스피커를 만들어 봤는데요. 실제로 해보시면 음악이 2단으로 약간 증폭되어서 나오기 때문에요. 심플하면서도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서 내 것을 만든다는 거는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뭐 재료에 대한 궁금증이나 뭐 구입처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 그 중국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사 선생님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다 알려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들 문의해 주시고요.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것도 다 자세히 알려주시니까요.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10월이 거의 중반이 넘어갔는데요.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가을 분위기를 내서 단풍이 많이 물들어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니까 우리가 집 안에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오는 호박이 있어요. 호박이 있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할로윈 글리터 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불빛이 밝아서 이 안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이렇게 조명이 움직이는 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안에 건전지를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할로윈을 즐길 수 있는 집 안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